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5 수시 입결 분석 대학교 세종대학교입니다. 우선 세종대학교 올해 변경 사항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는 신설 모집 단위 양자지능정보학과하고 국방 AI 로봇 융합공학과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 방법 변경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학생부 교과 산출 방법이 조금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자유전공하고 인문자연 예체능의 교과 산출 방법이 좀 달랐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전부 통합으로 공통의 교과 산출 방법을 반영한다. 학교 폭력 조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이제 차등 감점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감점 혹은 아예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방법까지 조금 더 강화했다. 종합전형에서 세종창이 이제 면접형이 있습니다. 기존까지 면접 30% 반영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면접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40%.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다기보다는 새롭게 추가되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인문자연 계열만 모집을 했는데 올해부터 자유전공학부 모집을 하면서 통합교과형이라는 새로운 논술 문항이 등장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나올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이제 올해 어떤 뭐 기출 문제가 한번 나와야지만 이거는 좀 확인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다만 지금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문 논술 문항 하나, 수리 논술 문항 하나 이렇게를 내겠다라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가지 전형이에요. 일단 교과 전형, 그리고 이제 종합에서 면접형, 그리고 종합의 서류형,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 일단 지역균형 전형부터 봐야 되는데 올해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반영 교과. 자유전공 학부가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교과 반영을 하는 과목이 국수형이에요. 다른 학교들이 이제 국수형 과사를 많이 반영하는데 자유전공에서 세종대는 아주 특이하게 국어, 수학, 영어만 반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국수형의 내신 등급이 국수형 사나 국수형 과학보다 높냐 낮냐에 따라서 올해 지원 전략이 조금씩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인문은 국수형 사, 자연은 국수형 과학, 예체능은 국어하고 영어만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역균형 전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모집 단위는 자유전공학부예요. 153명 모집을 합니다. 153명. 엄청나게 많이 뽑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25대는 얼마를 뽑았냐? 올해 이제 153명의 자유전공이 무려 223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자유전공의 모집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입결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24대는 자연계열의 체조가 2합 7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에 대한 입결은 실제로 반영하기 어려워요. 그런 2합 6이었던 인문계열에 대한 입결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거기에 24대는 자유전공도 없었어. 그래서 25대 처음으로 자유전공이 생겨서 이거를 이제 우리 일반고 학생 여러분들이 올해 당연히 작년 입결 데이터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70명이 감소했습니다. 70명.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그 인원이 다 어디로 갔느냐? 개별 모집 단위로 다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매우 큰 차이가 생겨요. 기존의 개별 모집 단위에서 1명, 2명 뽑던 걸 이제는 4명, 5명을 뽑게 되면은 이게 변동값이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학교에 여태까지 입결을 보실 때 그냥 그대로 반영해서 보시면 매우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좀 비교할 수 있게 입결들을 봐야 되겠죠. 24대 입결은 솔직히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의미가 있는 건 인문계열. 자, 인문계열 입결 기준하면은
전반적으로 2.24에서 2.29였어요. 근데 25대 인문계열 입결을 보시면 2.1에서 2.1. 그러니까 입결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왜 올라갔느냐? 자유전공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다 개별 모집단위 인원이 많았어. 그런데 25대 개별 모집단위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입결 자체가 완전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2.1까지 0.14, 0.15 정도 만약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왜냐면 이 라인에 국민숭실 세종이라고 하는 라인이 같이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숭실의 교과 전형 입결이 거의 2.1 이 정도인데 여기까지 그냥 치고 달린 거예요. 솔직히 세종대가 국민숭실보다 한 0.5단계 정도 낮다라고 우리가 보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에는 이제 최저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차이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수능 최저가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치열해집니다. 물론 이제 자유전공은 이하 모니가 좀 높다고 하지만,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가 올해 이제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거는 25, 26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전공 인원이 올해 많이 줄었어요. 기존에 223명에서 153명으로 줄었고요. 개별 모집 단위 인원은 증가했어요. 145에서 247이면은 네, 102명이 늘었습니다. 70명이 줄고요. 102명이 늘었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만 기반으로 하면 자유전공의 인원이 감소했으니 입결이 상승할 여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걸리는 건 뭐야? 예, 최저 이하 모, 이게 만만치 않다. 하지만 기존에 작년에도 이하 모인 경우에 물론 많은 인원을 뽑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2.4, 2.4였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보시는 바꿔보셔서 우리가 판단하면 더 좋지 않을까. 즉 자유전공 인원이 줄었지만 국수형만 반영을 해요. 그럼 국수형 기준에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2.1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0.5 사이에 걸려 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하 모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분명히 자유전공 입결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지 않겠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마 2.1에서 2.2 이내 사이에서 아마 걸릴 겁니다. 왜냐면 국영수만 따지면 되니까. 반대로 개별 모집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왜냐면 102명 늘었다니까. 그러면 기존에 비했을 때 한 80% 정도 인원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보다는 입결이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얘는 2합 6이다 보니까 이 변수값을 얼마만큼 차이가 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애매한 건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국영수 성적에 비해서 국영수 과사라고 하는 성적 요게 조금 더 좋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다. 요 정도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따져본다고 하면은 얘가 제가 보는 기준에서 한 2.3 정도 아니면 2.4.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요 입결이 바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연계열도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많은 인원이 세팅이 돼 있었는데 솔직히 요거보다 더 떨어지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현상 유지 정도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지원하는 인원들의 집단 규모가 있으니까. 근데 인문계열은 제가 볼 땐 자유전공으로 인문은 자유전공의 성적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인문계열 입결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 객관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국수형하고 국수형 사과라고 하는 각각의 내신을 개별 산출을 해보시고 국수형이 내가 국수형 과 혹은 국수형 사보다 더 좋다라고 하면 자유전공으로 매칭을 해주시고요. 국수형보다 국수형 과나 국수형 사가 0.01이라도 조금 더 좋다라고 만약에 산출이 되면 개별 모집 단위 쪽으로 좀 포커스를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다만 기준은 뭐냐면 이 국수형 기준에서 제가 보는 기준은 2.2입니다. 2.2. 2.2가 넘어가는 상태에서는 솔직히 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 일단 수능 최저는 그냥 기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이 정도 라인에서 2함 6은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전공을 쓰는 정도에서 국수형이 예를 들어서 지금 2.1 이내, 2.2 이내 정도가 되면 최저 기준 했을 때도 솔직히 얘기하면 영어는 2등급 안에 들어온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이하 모는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저는 기본으로 깔린 상태에서 내신 산출이라고 하는 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에 따라서 좀 모집 단위를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입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만 충원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년 이상은 돌아가지 않겠느냐. 세부적인 입결들을 지금 보시듯이 쫙 몰려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자유전공이 223명에서 15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요 정도의 입결이 나올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다. 이거보다 무조건 입결 컷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문계열 기반해서의 개별 모집단위 인원들이 늘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종대가 인문 모집단위보다 자연계열 모집단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 기준에서는 기존과 비슷한 2.7 정도,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한 2.8, 진짜 운 좋으면 2.9도 가능하답니다. 물론 말도 안 되게 낮은 컷에서 걸려서 합격한 친구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모집단위 인원들이 진짜 막 한 명, 그리고 학과도 좀 보시면 다른 모집단위에서 조금 인기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9대1, 10대1이긴 한데 한 명이다 보니까 이런 인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모집단위들을 보면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쵸, 최저예요. 최저. 이런 게 진짜 최저 맞춰놓고 속된 얘기로 이제 묻혀놓고 기도하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해의 지금 지역균형의 개별 모집단위 중에 한 명의 모집단위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계열은 이제 3등급 초반 정도 안에는 들어와야지만 뭐 최저 맞춰놓고도 충원 돌고 해서 좀 따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4등급이 붙을 수도 있겠죠. 기존 입결을 보고 4등급 때 또 들어오는 애들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3등급 초반 정도까지는 진짜 한번 좀 비인기 학과라고 하는 선호도가 좀 낮은 학과들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아무튼 지금 보시는 인원 중에서 모집 인원이 제일 적은 거, 그런 걸 좀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 보고, 인문계열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을 겁니다. 인원이 늘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자연계열 인원들이 많아졌지 인문계열의 인원이 많이 이렇게 배치된 건 아니에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그래도 2.3, 심하면 2.4 이내까지는 라인이 잡히지 않을까요? 근데 인문계열에서는 막 3등급이 붙거나 하는 그 경우의 수가 좀 쉽게 판단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인문계열 학생들 입장에서는 세종대 라인까지는 2등급 안에서 어떻게든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계열이 아무래도 조금 더 후하다라고 생각이 든다. 다시 말씀드린 이 3초는 요런 몇몇 과들, 일반적으로 저는 자연계열은 2.7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고요. 인문계열은 저는 정말 2.3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인문계열은. 그리고 자유전공,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일단 2.1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 우선은 이제 그 정도에서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서 내가 도전하겠다, 뭐 그렇다라면 도전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최저는 확실히 확보를 하는 거다. 그래서 최저 공부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좀 내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창의 인재 서류형하고 면접형, 서류는 100%고요 면접형은 2단계에서 면접이 40% 반영되는데, 전체적으로 세종대가 바라보고 있는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학업, 진로, 창의융합, 공동체. 저 창의융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학교하고 좀 이름이 다르잖아요. 아니면 좀 뭐지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세부 항목들을 보면 뭐 문제 해결력,
자기주도성, 리더십, 융합적 접근.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발전 가능성이라고는 예전에 있었던 요 역량에 원래 공동체에서 많이 반영하는 리더십을 좀 합쳐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내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거를 딱 대입해서 보기보다는 각각의 역량의 세부 항목에 맞는 기재 방향들이 있죠. 합격이 가능하다는 기재 방향들. 그 기재 방향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업 역량에서 세종대학교가 주로 뭐를 보느냐? 수업 참여도, 탐구 활동의 구체화, 과목 선택의 위계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본다. 제 나름대로의 이제 합격했던 친구들의 어떤 사례들의 몇 가지들을 좀 참고하실 수 있게 가져왔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도 관련 교과 이수 흐름 기록, 진로 연계의 동아리나 진로 활동의 어떤 그 내용, 기재 내용의 서술, 책이나 논문을 읽었으면 단순히 읽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탐구나 활동 확장, 이런 부분까지 강조돼야 된다. 창의 융합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융합형 활동, 예를 들면 뭐 과학사회 통합 주제 탐구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했냐? 자율 동아리나 자발적인 어떤 학습에 대한 결과물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근데 최근에 이제 종합전형 서류 평가 요소 중에서 제가 좀 많이 주목해서 보는 게 요거예요. 이제 학교들마다 뭐 표현 방법은 좀 틀린데 이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극복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개선하고 어떤 결과값을 만들려고 노력했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재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유리하게 갈 수 있다. 왜냐면 제가 생기부를 보면은 실패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예, 뭐 기재 내용을 안 써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지 않고 어떤 친구들은 그런 게 자기의 생기부에 기재가 되면 되게 단점이라고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실패 경험만 있으면 단점일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개선이나 어떤 결과 도출에 대한 제시안이 있으면 굉장히 좋게 평가받을 수 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공동체에서는 뭐 자율활동에서의 어떤 책임감, 뭐 각각의 어떤 다양한 활동에서 협업, 그리고 뭐 출결 이런 것도 당연한 거겠죠. 뭐 어떤 이 행특 같은 데서 학교 선생님들이 봤던 어떤 일관된 어떤 그 모습들, 어떤 성향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재 방향성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예, 서류형, 면접형 충분히 쓸만하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서류형은 아무래도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학업 역량이라는 걸 매우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면접형은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본다. 창의융합과 공동체 역량은 반영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더 잘났다고 해서 뭐 서류형이다 면접형이다 보는 게 아닙니다. 학업적 역량이 더 우수하냐 진로 역량이 우수하냐로 아마 전형이 결정될 거다. 우선은 면접형에 대해서는 면접에 올해 40%로 반영이 됐지만 기존에 봤던 면접 반영 비율 30%가 동일하니까 일단은 1단계라 합격하는 기준점만으로 우리가 따져본다고 하면은 뭐 입결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직접적으로 좀 참고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일단 종합전형 면접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로입니다. 45%죠. 제가 봤을 때 요거를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좀 구별해서 일단은 팁을 드린다면 인문계열은 지원 동기나 전공 적합 활동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런 거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요거에다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지면 더 좋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연계열은 아무래도 관련된 모집 단위에 대한 진로의 흐름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과목 이수 같은 거죠.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흐름이 잘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본다. 이게 세종대의 면접형 진로 역량에서의 좀 포인트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분석하실 때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인문이나 자연계열의 입결들을 24나 25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2.8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네. 아주 많이 떨어지거나 하는 모집 단위가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세종대학교가 어문계열 모집 단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정말 세종대는 제 생각이 맞으면 예, 진짜 일반고대 일반고다. 이렇게 보셔도 좋고 그런 기준에서 세종대를 쓰는 친구들이 뭐 최초거까지 하면은 한 2.5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부터 최대 맥시멈 따진다고 하면 3.0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3.0에 합격한 친구들을 봤지만 그냥 저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잡으면 2.9 그래도 앞자리가 2자 정도는 나와주는 게 맞다. 3자인 경우에는 진짜 이게 앞이 3자다. 그러면 정말 요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게 매우 좀 우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이제 면접까지 연동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착안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1단계 배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면접 반영비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주 뭐 큰 입결, 1단계 입결에서 큰 차이가 생길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을 때 등급이 좋을 때와 등급이 낮을 때 등급이 좋아도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의 흐름이 되게 단절된 내용으로 만약 생기부가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불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전 있다고 봅니다. 1단계부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체크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등급이 낮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로와 연계되는 뭐 전공 탐색, 문제 해결, 뭐 자율 동아리, 뭐 독서 흐름 같은 것들이 나름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해서 1단계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꼼꼼하게 내용들을 잘 체크해서 분석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립니다. 서류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45%. 그래서 주로 제가 보는 게 교과 성취와 수업 참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좀 보고 있고요. 인문계열은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반대로 자연계열은 이제 높은 학업 역량. 뭐 그러면 똑같은 말 아니냐. 아무래도 이제 세특 내용들에서의 이제 어떤 특별한 학업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재 내용들과 성적도 성적이지만 저는 자연계열은 교과 성취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물화생지 2가 있잖아요. 요게 아무래도 성취도가 일단은 A는 기본빵 찍어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좀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틀릴 수 있다. 당연히 면접 확률에 비하면 지금 보시는 서류형이 입결만 갖고 얘기하면 차이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높죠. 근데 저는 그냥 대략적으로 평균 따져보면 2.6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2.6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 정도 2.6, 2.7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2.6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한 2.3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그래서 2.6 정도 이내에서 내가 만약에 종합전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하면은 서류형을 한번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인문계열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인문사회교과에서 일단 등급이 아니라 Z값 점수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성취도 요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수업 참여에 대한 기록들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해 보였습니다. 반대로 자연계열 합격한 학생들은 당연히 수학과 과학 관련해서 성취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탐은 과탐 2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전부 진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등급이 안 나오니까 무조건 성취도 여기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이거 확보가 되게 중요하고 뭐 기하도 마찬가지도 수학에서 기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공 관련된 과목의 이수 흐름, 교과 이수 현황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연동이 잘 되어 있는지 그만큼의 과목들을 다 배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인문하고 자연계열에서의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런 거다. 여기에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세특이었어요. 특히 이제 수업에서의 기여 내용들 기여라고 하면은 뭐 부장을 맡았다 뭐 수업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했다 이런 멘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면 더 좋겠죠. 그 내용까지 아니면 발표나 탐구 결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생기부에 기재돼야 된다. 그런 친구들을 세종대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면접형하고 서류형에 대한 개별 모집 단위에 대한 입결 컷들입니다. 지금 이거 학교에서 공개해 놓은 거고 최고부터 평균 70%까지를 다 지금 공개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잘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은데 솔직히 몇몇 모집 단위들은 면접형이나 서류형이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결을 가지고서 판단하지 말자. 저는 개인적으로 입결을 갖고 판단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자리가 3자면 앞자리가 3점 땡땡은 좀 생각을 잘하자. 생각을 잘하자. 아니면 잘 분석하자. 생기부를.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자라도 요런 거 잘 돼 있다. 그러면 써야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 정도로 한번 판단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자, 논술입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이제 자유전공이 생겼기 때문에 자유전공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로 기존에 있었던 그 논술 문항들을 좀 분석해 봤을 때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인문은 대개 이제 두 문항, 자연계열은 이제 대문항, 소문항에 각각의 소문항 3개씩 해서 총 9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험 보는 시간은 120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문은 국어, 사회 중심, 자연계열은 수학만, 그리고 뭐 출제 교과, 평가, 역량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좀 변별력 문항들이 어느 정도 적당히 배치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세종대 논술이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세종대 논술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 논술 문제도 문제지만 일단 최저가 만만치 않다. 인문 자연 둘 다 이하 봅니다. 그래서 꽤 높은 최저를 요구하고 있고 교과가 30% 반영이 되긴 하는데 실제 반영 비율은 논술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내신이 막 5등급이어도 논술 잘 보면 무조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논술 전형 입결을 좀 보면은 24나 25대 기준에 있을 때 그냥 평균값만 내보면 그냥 한 4.0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 정도 때의 성적대 기반해서 인문계열은 이제 국어, 사회, 자연계는 수학이 못해도 내신 등급 기준하면은 2등급에서 3등급 안에는 들어와야 되겠죠? 2등급이 정도는 돼줘야, 요 정도는 돼줘야 이게 수능 역량 기반이라고 해도 2등급에서 3등급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일단 좀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700점 만점 기준 점수하면 인문계열 점수 굉장히 높아요. 100점 환산했을 때 76.3점. 자연계열은 솔직히 그보다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54점 정도예요. 그런데 이 점수가 실제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그 기준으로만 보면요. 상위 30% 이내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문항의 난이도가 아주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일단은 당연히 수능 최저, 이하부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그때 여기서 최소한 30%에서 40%는 탈락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거기에 이제 논술 역량 제가 자연계열을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인문계열만 간략하게 봤을 때는 요 네 가지 역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문 독해력, 논리적 구성력, 통합적 사고력, 서술력 요 네 가지의 역량이 국어 베이스 기반에서는 그래도 2등급 안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기반에도 3등급 안에는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국어적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 논술 전형 이제 입결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이제 내신 등급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점수들로 이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좀 살펴보시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충원율이 많이 돌지 않아요. 그 얘기는 일단 붙으면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자사고 친구들도 꽤 들어올 거고요. 강남 8학군 요 친구들 아니면 이제 학군지가 좀 우수한 데 있잖아요. 우수한 학군지 요런 데 있는 이제 3등급 후반에서 심하면 이제 5등급 초반대 요 친구들이 그래도 예를 들면은 뭐
국어 수학 기준에서는 그래도 기본 베이스가 최소한 수능 기준하면 3등급 정도는 현 상태에서 나오고 있는 정도 수준은 되겠죠.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제 얼마만큼 그걸 업그레이드를 해서 수능 기반 역량으로 했을 때도 2등급 원저리까지 나오냐. 거기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세종대 논술이 결국 갈리는 것 같다. 입시를 보다 오늘 세종대 편이었습니다. 예, 중위권 라인에 있는 대학들을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국숭세단 아주 인하 요 라인까지는 좀 학교별로 보고요. 나머지 위아래에 있는 대학들은 학교별로 보기보다는 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 그룹별로 좀 비교 매칭해서 좀 분석할 수 있도록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보다를 구독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우연치 않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영상들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한테 올해 정말 수시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알차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 중이니까 조금의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감안해서 봐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의 개인적 생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입시부 컨설팅 지금 수시 컨설팅 예약 받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많이들 문의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약이 7월 초에는 다 끝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예약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약술 국어 수학 아니면 이제 사회탐구 지금 7월달 이 기말고사 끝나고 7월 중순부터 이제 파이널로 최종 4개월짜리 완성반들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름방학 때부터 정말 요거 준비해야 된다라고 판단되시는 친구들은 한번 고민들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다른 대학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